자, 갈래복합 6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작품인 낙지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사 장르예요. 자, 가사 장르고 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죠. 그리고 이름 나와 있는 가사면 보통 4대부가 썼다. 4대부들이 쓰는 가사 장르 같은 경우에 보통 유배에 당했거나 혹은 아니면 관직에서 은퇴했거나 한 번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셋 다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름을 딱 봤더니 즐거울 낙에 뜻을 준다, 즐거운데 뜻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자연 친화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도 마찬가지 방금 설명했던 대로 자연에 응거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보자. 여파의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연못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다면이 고여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딱 보면 여파할 때 이 파는 물결이야, 물결. 물결을 보면서 저 물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잔물결이 흘러가. 그리고 오래된 우물의 물은 고여있고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이는 장면은 어떠냐면 엄청나게 격동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움직임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움직임 요 정도야. 근데 밑에 잠깐 볼게. 짧은 담에 의지해서 고해를 바라봤다. 욕심이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탐욕의 샘물은 세차게 일어나더래. 자, 여기 봤던 애들은 이 물결이 잔잔하고 혹은 고여있는 상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고해는 괴로운 바다란 뜻이거든. 고통의 바다. 바다 쪽을 봤더니 거기에는 거센 물결이랑 샘물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세차게 일어나는 굉장히 역동적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러면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나타내는 지금 대조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네모 쳐놨고 여기 세모 쳐놨지. 그치? 자, 그 중에서 화자가 긍정하는 애들은 어디냐면 요 네모 친 애들이야. 여기는 세모 친 애들은 부정적인 애들이고. 자, 선생님이 낙지가는 자연에 응거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인 얘네들은 뭐냐면 자연. 혹은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 애들이야. 근데 여기 세모 쳐져 있는 애들은 자연과 바깥 세상. 짧은 담에 의지하여 이랬지. 담으로 나뉘어진 세상이야. 난 이쪽에 있고요. 이 짧은 담에 의지해서 내가 건너편을 바라봤더니 그 건너편은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여기 세모 쳐져 있는 애들은 세속 혹은 세속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 이 네모 쳐져 있는 애들은 평안하고 안전된 정서, 심리를 얘기하고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연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뜻해. 그런데 저기 세모 쳐져 있는 애들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속세를 얘기하고, 속세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항상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욕망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고요한 화자의 마음과 속세에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욕망이라고 하는 거에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얕은 물결을 보고 정을 품었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어. 저렇게 얕은 파도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 물의 근원, 이 연못 파도의 근원도 굉장히 고요하고 고여있구나 해서 마음속에 안정, 평정심,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담에 의지해서 고해를 바라보니,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했죠. 속세를 은유한 표현입니다. 거기는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고 넘치고 탐욕의 샘물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모습. 그래서 욕심, 탐욕 이게 지금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거지. 그지?
흐르는 모양이 막힘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리가 누구인가. 자,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기 때문에 나를 알 사람은 없다라 그러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속세는 거센 물결과 샘물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고요한 물의 근원과도 같은 상태인 나를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건 서리법이야.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아요. 너네들은 그렇게 힘들게 욕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난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인데. 그래서 오히려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날 몰라봐주고 있는 걸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죠. 평생을 다 살아도 100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이 사람은요, 인간 한평생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부귀와 공명을 쫓아서 저렇게 욕심과 탐욕에 거센 물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자신이 왜 추구하는가를 밝혀주면서 공명을 위해서 일생을 골몰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리적 표현으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 평생 살아도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도대체 저 파도 속에서 부귀공명을 얻겠다라고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가의 한 꿈이라 황량함이 덜 익었다 이러거든.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낮은 벼슬들을 두루 거쳤고 돈도 좀 있어. 그치?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했을 땐 남가 일몽에 그치지 않고 황량의 꿈에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남가 일몽이나 황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깨보니까 꿈이더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벼슬했던 것 그리고 부귀한 지금의 상황 늙은 나이에서의 돈을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한순간의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허무하고 굉장히 부질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겨서 천지에 넉넉하게 논일고 강산에 누우니.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어떻게 했어? 강산에 누워버렸대. 그래서 하늘과 땅, 강산 얘네들은 자연이고 내가 응거하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넉넉하게 논일고 강산에서 한가롭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인 거죠. 거기에 평생이라고 하는 걸 다 즐기고 있어. 사시에 내 즐김이 어느 때 없을런가. 내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겁다라고 하는 걸 서리적으로 표현해놨어. 누항의 안거에 단표에 시름 없다 해서 누항은 누추한 거리란 뜻이고 단표는 표주박 하나만큼 먹을 분량,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박한 거처와 소박한 음식 안에서 자기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타나는 소박한 삶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세상길에 발 끊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명성은 감춰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길은 세모야. 명성도 세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 행복해요. 내 이름이 감춰졌어.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 은거 행의 자허하고 요순 지도를 즐긴다. 은거 숨어 살면서 의를 행하고 이런 뜻이야. 은은 숨으른 자. 숨어서 살고 의를 행하다 이런 뜻. 오케이? 자, 은거행의 자허하고 해서 자허는 자기 힘으로 넉넉히 할 만한 일이라 여기고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게 내 일이구나 하고 숨어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안분지족하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요순의도란 뜻이야. 뭐뭐의란 뜻입니다. 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의를 즐긴다. 요임금, 순임금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고대 시절의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태평시대를 즐기니 내 몸은 속이니나 내 마음은 신선이다. 내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내 마인드는 신선과도 같다.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 대꾸법. 내 몸은 속인, 내 마음은 신선, 대조법 쓰였죠.
진개가 지척이나 지척이 천리다.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역설법이 쓰인 구간입니다. 자, 진개에는 선개와 대조돼요. 신선이 사는 세계가 선개야. 진개는 속세겠죠. 인간 세상은 나와 지척 가까이 있지만 이 지척은 사실 천리만큼 떨어져 있다라 그러거든. 지척은 물리적 거리를 뜻하고요. 천리는 정서적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사실 난 인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세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 근처에서 살고 있지만, 진계에서 살고 있지만, 진계는 사실 내 심리적 거리감이랑은 천리나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 체크해 두시고,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역설법과 대구법 더불어서 쓰고 있어요. 왜 역설이야? 지척이 천리래잖아. 말이 되니? 이건 어떤 느낌이냐? 1cm는 1km다 이 얘기인 거야. 말이 돼?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어? 내 몸은 진계에 있지만, 인간 세상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여기서 멀다. 속세랑은 떨어져 있고 싶다. 제 뜻을 높이려니 제 몸이 자중하고 일체에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리가 누가 있는가? 내 뜻을 높이고 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고 자중하다라고 하는 거, 좀 자중하세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안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어른스럽게 이런 뜻이야.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뜻, 이게 뭐야? 자연에서 평생 은거하겠다, 이게 내 뜻이잖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의로운 일을 하겠다가 내 뜻이지. 그걸 높이기 위해서 난 스스로 자중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시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다툼과 시기, 시비 이런 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속세에 있는 거야.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펼치면서 자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세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시기나 시비 같은 건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뜬구름이 시비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는 한가하다. 그래서 하늘에는 뜬구름이 날아다니고요. 새가 한가롭게 날아다녀요. 이거는 봐,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하다 그러지. 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요. 그걸 보면서 한가하다라고 느끼는 건 내 감정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생이 얼마론고 이안이 즐거운가? 그래서 남은 생이 얼마가 됐든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 너무 행복하다. 서리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시 자체는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어의 대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가 긍부정으로 파악만 잘 되면 내용은 자연 좋아, 속세 싫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자, 서리적 표현 나와 있는 애들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본문에서 다 체크해 놨어요. 물을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해서 잔물결과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이 고요한 것은 잔잔하고 맑고 깨끗한 속성, 자연 속의 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르는 화자의 편안한 만족감이에요. 근데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욕심의 거센 물결과 탐욕의 샘물을 막 미친듯이 휘젓고 있는 저 사람들, 난 저 사람들 보면 어때? 그냥 100년밖에 못 사는데 왜 저러고 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거칠고 역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저 속세는 경쟁적이고 탐욕적인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소재입니다. 대비를 통해 속세와 단절된 자연의 세계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오케이? 자, 여기는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그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 커다란 움직임이고, 대조적 의미의 소재, 여파, 연못의 잔물결, 오래된 우물의 그친 물, 강산, 누황, 단표, 뜬구름 날아다니는 새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만나는 애들과 그 다음에 고요한 애들은 다 긍정적인 애들이에요. 부정적인 애들 막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고, 그치? 그리고 속세가 갖고 있는 특징 애들은 전부 부정적인 애들이다. 서리법 쓰인 애들 체크해 놨고요. 대꾸법 쓰인 것도 체크해 놨습니다. 역설법도 체크해 놨고요.
낙지가에 들어가는 화자의 가치관에서 속세란 거칠고 고통스러운 공간이자 사람들이 벼슬과 부귀를 얻기 위해 힘쓰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자연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는 공간, 잔물결의 공간이죠. 여유롭게 즐기고 한가하게 지내는 공간이고 다툼 시기할 사람이 없는 공간이다. 속세와 단절한 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머물며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기쁨 이런 것이 나타나는 가사입니다. 자, 낙지가 여기까지 봤는데 질문 있을까?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